안녕하세요. 이번 사전교육에서는 컨텐츠 제작에 활용하기 좋은 이미지와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빛과 밝기, 초점, 구도, 화면 비율처럼 촬영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상품과 공간이 잘 드러나는 원본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전문 장비나 복잡한 설정을 깊게 다루기보다는 실제 촬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대부분의 원리는 카메라를 포함한 다른 촬영 기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후 본 과정에서는 오늘 준비한 원본을 바탕으로 AI 이미지와 영상 제작을 진행합니다.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빛, 초점, 안정성, 구도 같은 촬영 기본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내 상품과 공간을 어떻게 찍어야 다음 컨텐츠 제작에 활용하기 좋을까요? 먼저 오늘 수업에서 꼭 기억할 세 가지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밝고 선명한 원본입니다. 카메라 설정을 복잡하게 외우기보단 빛이 충분한지, 초점이 맞았는지, 흔들리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둘째, 목적에 맞는 구도입니다. 사진을 찍기 전에 매장을 보여줄지, 상품을 보여줄지, 만드는 과정을 보여줄지, 고객의 경험을 보여줄지 한 가지를 먼저 정합니다. 목적이 정해지면 구도도 훨씬 쉽게 잡힙니다. 셋째, 안정적인 영상입니다. 한 장면 안에서 카메라를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고 한 장면에 너무 많은 정보를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편집하기 쉽도록 영상을 촬영할 때는 시작과 끝에 약간의 여유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 직후나 종료 직전에는 카메라가 흔들리거나 초점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유 구간이 있으면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기 쉽고 장면 전환이나 자막, 음악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완성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작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원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원본 사진과 영상이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보겠습니다. AI와 편집 도구는 우리가 제공한 원본을 바탕으로 결과를 만듭니다. 매장의 실제 분위기, 상품의 색, 서비스가 진행되는 모습이 원본에 잘 담겨 있어야 다음 단계에서도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라면 공간만 찍는 것보단 대표 메뉴가 함께 보이면 정보가 더 분명해집니다. 꽃집이라면 꽃다발만 찍는 사진과 고객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장면은 전달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옆에 빵집의 이미지를 보시면 점원이 빵을 포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어떻게 제공되는지까지 한 장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촬영할 때는 대상을 선명하게 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미지가 영상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초점이 흐리거나 지나치게 어두운 원본은 상품의 형태와 색, 공간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만 흐려진 초점이나 사라진 세부 정보를 완전히 복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좋은 원본은 단순히 예쁘게 촬영된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매장과 상품, 서비스의 특징이 분명하게 담긴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요, 좋은 원본과 아쉬운 원본을 실제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에는 흔들림, 노이즈, 활용하기 좋은 사진을 비교해 두었습니다. 먼저 흔들린 사진은 초점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상품의 작은 디테일도 약해집니다. 이런 사진은 선명하게 보정하더라도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노이즈는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 기기가 화면에 밝게 보이도록 고정할 때 자주 나타납니다. 사진 자체는 밝아졌지만 화면 입지가 거칠어서 색이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 피부, 꽃처럼 색과 질감이 중요한 업종에서는 더 눈에 띕니다. 활용하기 좋은 사진은 빛이 충분하고 피사체가 선명하며 실제 색감이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촬영 후에는 초점이 잘 맞았는지, 밝기가 너무 어둡거나 밝지는 않은지, 실제 색과 비슷하게 표현됐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처음 보는 사람도 무엇을 보여주는 장면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사진의 밝기와 흔들림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해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입니다. 자동 모드에서는 이 값을 직접 조절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각각의 역할을 알아두면 배경이 흐려지는 이유, 움직이는 대상이 흔들리는 이유, 어두운 곳에서 화면이 거칠어지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개념이 촬영 결과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리개 또는 F값입니다. 조리개는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과 초점이 맞는 범위를 영향을 줍니다. F값이 낮을수록 배경이 흐려져 대상을 강조하기 좋고 F값이 높을수록 앞쪽부터 뒤쪽까지 비교적 선명하게 표현하는 데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 스피드는 빛을 받아들이는 시간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셔터 스피드가 빠르면 움직이는 대상을 또렷하게 촬영할 수 있고 느리면 움직임이 흐릿하게 표현되거나 손떨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ISO입니다. ISO를 높이면 어두운 환경에서도 화면을 밝게 표현할 수 있지만 값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화면이 거칠어지거나 노이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진의 밝기와 표현을 결정합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하면 사진이 어둡거나 흔들리고 화면이 거칠게 촬영된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리개와 F값부터 사진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낮은 F값으로 촬영했을 때의 느낌입니다. 앞쪽의 꽃다발이나 상품은 또렷하게 보이고 뒤쪽의 공간과 사람은 자연스럽게 흐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배경을 흐리게 표현하면 시선이 상품에 집중되기 때문에 특정 상품을 강조하거나 감성적인 분위기를 보여줄 때 효과적입니다. 오른쪽은 높은 F값으로 촬영했을 때의 느낌입니다. 앞쪽의 상품뿐만 아니라 주변 공간까지 비교적 선명하게 보입니다. 따라서 매장의 전체 분위기나 상품의 진열 상태, 공간의 구조처럼 여러 정보를 함께 보여주고 싶을 때 적합합니다. 촬영 기기에 따라 조리개 값을 직접 조절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인물 보드를 활용하거나 촬영하려는 대상과 배경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면 비슷한 배경 흐림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리개 값을 정확하게 조절하는 것보다 촬영 전에 상품을 강조할 것인지 공간 전체를 보여줄 것인지 목적을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조리개가 초점이 맞는 범위와 배경 표현에 영향을 준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셔터 스피드는 움직임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셔터 스피드는 움직이는 대상을 얼마나 또렷하게 기록하는지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먼저 빠른 셔터는 짧은 시간 동안 장면을 기록하기 때문에 움직임을 비교적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커피를 따르는 장면이나 꽃다발을 포장하는 손, 조리나 시술 과정처럼 움직이는 장면을 촬영할 때 유리합니다. 반대로 느린 셔터는 빛을 더 오랫동안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어두운 환경에서는 화면을 밝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빛을 받아들이는 동안 손이나 카메라가 움직이면 흔들림이 흐릿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동작이 뭉개져 보이거나 상품의 형태와 세부 정보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를 따르거나 상품을 포장하는 모습처럼 움직이는 장면은 가능하면 밝은 환경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이 어둡다면 촬영기기를 고정하거나 조명을 추가해 흔들림을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촬영 후에는 손의 움직임과 상품의 윤곽이 또렷하게 보이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느린 셔터는 빛을 더 오랫동안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어두운 환경에서는 화면을 밝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빛을 받아들이는 동안 손이나 카메라가 움직이면 흔들림이 흐릿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동작이 뭉개져 보이거나 상품의 형태와 세부 정보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를 따르거나 상품을 포장하는 모습처럼 움직이는 장면은 가능하면 밝은 환경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이 어둡다면 촬영기기를 고정하거나 조명을 추가해 흔들리는 장면을 줄여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촬영 후에는 손의 움직임과 상품의 윤곽이 또렷하게 보이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화면을 밝게 표현하려다 보면 흔들림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에 살펴볼 노이즈입니다. ISO는 카메라가 빛을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어두운 환경에서는 ISO가 높아지면서 화면을 더 밝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만큼 사진이나 영상이 거칠어지고 노이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전체적인 밝기는 확보되었지만 화면 곳곳에 작은 점들이 보이고 벽이나 테이블의 질감도 거칠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ISO가 높아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오른쪽 사진은 빛이 충분한 환경에서 촬영되어 화면이 훨씬 깨끗하고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상품과 공간의 형태가 선명하고 색과 질감도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동 촬영에서는 ISO 수치를 직접 외우거나 조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이즈가 많이 보인다면 촬영 장소가 지나치게 어둡진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창가나 조명이 충분한 위치로 이동하거나 조명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입니다. 이처럼 같은 공간을 촬영하더라도 빛의 양에 따라 결과물의 선명도와 질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가 촬영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습니다. 실제 촬영에서는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 같은 수치를 복잡하게 조절하기보단 지금 보이는 5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가능하면 자연광이 들어오는 시간대에 촬영합니다. 특히 음식이나 꽃, 피부처럼 색과 질감이 중요한 대상은 빛이 충분할수록 실제 모습에 가깝고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두 번째로, 커피를 따르거나 상품을 포장하는 것처럼 움직임이 있는 장면은 밝은 곳에서 촬영합니다. 주변이 밝아야 손동작과 상품의 형태를 비교적 또렷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두운 환경에서는 화면을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고 촬영 기기를 안정적으로 고정합니다. 화면을 확대할수록 화질이 떨어지고 작은 흔들림도 더 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경우 촬영하려는 상품이나 얼굴을 화면에서 한번 터치해 초점을 맞춥니다. 필요하다면 화면에 표시되는 밝기 조절 기능을 이용해 너무 어둡거나 밝지 않도록 조정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촬영한 사진이 흔들렸거나 초점이 맞지 않는다면 편집으로 복구하려고 하기보다는 다시 촬영하는 편이 빠르고 결과도 좋습니다. 결국 실제 촬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복잡한 수치가 아니라 빛이 충분한지, 초점이 맞았는지, 촬영 기기가 안정적인지입니다. 이제 밝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초점과 자연스러운 색을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파트에서는 촬영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밝기는 어떻게 확인하고 조절하는지, 색이 부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상황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복잡하게 보정하기보다는 촬영 단계에서 초점과 밝기, 색을 자연스럽게 담는 것이 우선입니다. 초점과 노출은 촬영 화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먼저 초점은 화면에서 어떤 대상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것인지 결정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에 여러 대상이 함께 있더라도 모든 부분이 똑같이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촬영 전에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대상이 무엇인지 정해야 됩니다. 상품 사진을 촬영할 때는 상품의 중심이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터치해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예를 들어 디저트를 촬영한다면 장식이나 표면의 질감이 잘 보이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꽃다발을 촬영한다면 중심이 되는 꽃이나 색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에서 맞추면 됩니다. 서비스가 진행되는 장면에서는 손동작이나 도구, 시술 부위처럼 핵심 행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인물의 얼굴과 손동작이 함께 보이는 경우에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더 강조할 것인지 먼저 판단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화면에서 보여주고 싶은 대상을 터치하면 해당 위치를 기준으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촬영 중 초점이 다른 곳으로 계속 이동한다면 기종에 따라 화면을 길게 눌러 초점과 밝기를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출은 화면의 전체적인 밝기를 의미합니다. 화면이 너무 어두우면 상품의 형태와 색, 서비스 과정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화면이 지나치게 밝으면 흰색이나 밝은 부분이 하얗게 날아가면서 질감과 세부 정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화면을 터치한 뒤 나타나는 밝기 조절 표시를 위아래로 움직여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화면을 무조건 밝게 만드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실제 눈으로 보는 모습과 비슷하면서 상품의 색과 질감이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정도로 맞추면 됩니다. 촬영 전에는 초점이 핵심 대상에 맞아 있는지, 밝은 부분의 디테일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촬영 후에도 사진을 확대해 초점이 정확하게 맞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이 이상해지는 대표적인 상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기기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세밀하게 조절하는 것은 초보자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색이 부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상황을 먼저 피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색의 조명이 섞이는 경우입니다. 자연광과 노란색 실내 조명이 동시에 들어오면 음식이나 꽃, 피부색이 실제보다 노랗거나 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광이 너무 심한 경우입니다. 뒤쪽에서 강한 빛이 들어오면 분위기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정작 보여줘야 할 상품이나 얼굴은 어둡게 표현되고 색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빛의 방향이 촬영 대상과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상품의 앞면에 빛이 충분히 닿지 않으면 색과 질감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한쪽에만 진한 그림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카메라 설정부터 바꾸기보다 촬영 위치를 조금 옮기거나 상품의 방향을 돌리거나 서로 다른 색의 조명 중 하나를 끄는 것이 더 간단합니다. 촬영 화면을 보면서 실제 상품의 색과 비슷하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복잡한 설정을 조절하는 것보다 빛의 색과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빛의 방향에 따라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 촬영 대상의 밝기뿐만 아니라 분위기와 질감도 달라집니다. 같은 상품을 같은 위치에서 촬영하더라도 빛이 앞에서 들어오는지 옆에서 들어오는지 뒤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정면광은 촬영 대상의 앞쪽을 향해 빛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얼굴이나 상품의 앞면이 비교적 고르게 밝아지기 때문에 형태와 색을 분명하게 보여주기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디저트의 전체 모양과 색을 정확하게 보여주거나 미용실에서 완성된 헤어스타일을 정면에서 소개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일숍에서는 손톱의 색과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보여줄 때 정면광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빛이 정면에서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 표면이 평평하게 보이거나 반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리잔이나 포장용기, 광택이 있는 네일처럼 빛을 반사하는 대상은 촬영 위치를 조금 옮겨 반사가 심하지 않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측면광입니다. 측면광은 대상의 옆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한쪽은 밝게 표현되고 반대쪽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표면의 질감과 입체감이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빵이나 디저트를 촬영할 때 옆에서 빛이 들어오면 표면의 결이나 크림층이 한층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꽃집에서는 꽃잎이 겹쳐진 모양과 꽃다발의 부피감을 보여주기에 좋습니다. 소품이나 가죽 제품을 촬영할 때도 재질과 굴곡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림자가 너무 진하면 상품의 한쪽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품을 창가에서 조금 멀리 옮기거나 반대쪽에 흰 종이나 밝은 판을 두어 그림자를 부드럽게 만들면 됩니다. 세 번째는 역광입니다. 역광은 촬영 대상의 뒤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빛이 대상의 테두리를 따라 표현되면서 분위기 있고 감성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 창가에 놓인 커피잔이나 꽃다발을 촬영하면 따뜻하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서도 머리카락 뒤쪽으로 빛이 들어오면 머릿결과 윤곽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쪽에 빛이 너무 강하면 정작 보여줘야 할 상품이나 얼굴은 어둡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촬영 위치를 조금 옆으로 옮기거나 대상을 창문에서 멀리 이동시키거나 앞쪽에 조명을 추가하면 됩니다. 역광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분위기를 강조하려는 촬영인지 상품의 색과 형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려는 촬영인지 목적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처음 촬영할 때는 강한 직사광선보단 창가에서 들어오는 부드러운 자연광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직사광선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를 크게 만들 수 있지만 창가의 부드러운 빛은 상품의 색과 질감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표현해 줍니다. 촬영하기 전에는 상품을 한 방향에 고정한 뒤 촬영 위치를 앞쪽과 옆쪽으로 조금씩 옮겨보면 됩니다. 화면을 비교하면서 상품의 색과 질감, 분위기가 가장 잘 드러나는 위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초점과 밝기, 색, 빛의 방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기본 설정과 준비 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기 위한 준비. 좋은 촬영은 촬영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촬영 전에 무엇을 준비했는지에서부터 결정됩니다. 촬영을 시작한 뒤에 렌즈에 손자국이 묻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거나 저장 공간이 부족해 녹화가 중단되면 이미 촬영한 장면을 다시 찍어야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부족하거나 전화와 알림이 계속 들어오는 경우에도 촬영 흐름이 끊길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 비율이나 촬영 방향을 미리 정하지 않으면 촬영을 마친 뒤 세로 영상이 필요한데 가로로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화면을 억지로 자르면서 상품이나 사람의 일부가 잘리거나 구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촬영 전에 기본적인 항목을 잠깐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흐린 사진이나 녹화 중단, 화면 비율 오류와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촬영 준비가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렌즈 상태와 배터리, 저장 공간, 알림 설정, 격자선과 화면 비율처럼 실제 촬영에 영향을 주는 항목만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6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는 6가지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렌즈 상태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렌즈에는 손자국과 먼지가 쉽게 묻습니다. 렌즈가 더러우면 초점이 맞아 있어도 화면이 전체적으로 뿌옇게 보이거나 빛이 번져 보일 수 있습니다. 촬영 전에는 부드럽고 깨끗한 천으로 렌즈를 가볍게 닦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와 저장 공간입니다. 배터리가 부족하면 촬영 도중 기기가 꺼질 수도 있고 저장 공간이 부족하면 녹화가 중단되거나 파일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긴 영상이나 높은 해상도의 영상을 촬영할 때는 저장 공간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방해금지 모드입니다. 촬영 중 전화나 메시지, 앱 알림이 나타나면 촬영 흐름이 끊기거나 알림음이 영상에 함께 녹화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는 방해금지 모드를 켜고 알림음과 진동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격자선입니다. 격자선을 켜두면 화면의 수평과 수직을 확인하기 쉬워지고 사람이나 상품을 어디에 배치할지도 판단하기가 쉬워집니다. 격자선은 촬영 결과물에는 표시되지 않으므로 구도를 잡기 위한 보조선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화면 비율과 촬영 방향입니다. 촬영 전에 이 사진이나 영상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릴스나 쇼츠처럼 세로형 콘텐츠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세로 방향으로 촬영하고 유튜브 일반 영상이나 홈페이지용이라면 가로 방향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여러 채널에 활용할 예정이라면 중요한 대상을 화면의 중앙에 두고 주변에 여백을 남겨 촬영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필터 설정입니다. 촬영 단계에서는 강한 필터나 과도한 피부 보정 기능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모습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원본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색과 분위기는 이후 편집 과정에서 조절할 수 있지만 촬영할 때 이미 과하게 적용된 필터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촬영 전에는 렌즈 상태, 배터리와 저장 공간, 알림 설정, 격자선, 화면 비율과 촬영 방향, 필터 설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6가지를 미리 점검하면 뿌연 화면이나 녹화 중단, 기울어진 구도, 잘못된 촬영 방향, 부자연스러운 색감과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촬영할 때 0.5배, 1배, 2배 등 이런 렌즈는 언제 쓸까입니다.
스마트폰에서는 0.5배, 1배, 2배처럼 여러 배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화면을 얼마나 넓게 보여줄지 또는 대상을 얼마나 가깝게 보여줄지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각 배율마다 정해진 용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매장이나 같은 상품을 촬영하더라도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에 따라 적절한 배율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0.5배는 넓은 범위를 한 화면에 담을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매장 전체의 구조나 좌석 배치, 진열 공간처럼 한 번에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촬영 공간이 좁아서 뒤로 물러나기 어려운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다만 0.5배는 화면의 가장자리로 갈수록 사람이나 물건의 형태가 늘어나거나 휘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인물의 얼굴이나 상품을 화면 가장자리에 배치하면 실제 모습보다 넓어 보이거나 형태가 어색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0.5배를 사용할 때는 중요한 상품이나 사람을 가능하면 화면 중앙에 배치하시면 됩니다. 매장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화면의 수평과 수직이 기울어지지 않았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1배입니다. 스마트폰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화면입니다. 눈으로 보는 모습과 비교적으로 비슷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상품, 인물, 공간 등 다양한 촬영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어떤 배율을 선택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1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1배로 촬영 화면을 확인한 뒤 공간이 너무 좁게 보이면 0.5배를 사용하고 상품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여주고 싶다면 촬영 거리를 조절하거나 2배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2배는 음식이나 꽃다발, 네일, 디자인, 인물처럼 특정 대상을 화면에서 조금 더 크게 보여주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불필요한 요소를 줄이고 상품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싶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테이블 위에 여러 물건이 함께 있지만 하나의 디저트만 강조하고 싶다면 2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용실이나 네일숍에서는 완성된 머리 모양이나 손톱의 세부 디자인을 조금 더 가까이 보여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2배가 별도의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화면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확대 방식에서는 화질이 떨어지거나 작은 흔들림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 2배를 사용하시면 화면이 거칠어지거나 초점이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단 촬영 대상을 조금 더 밝은 곳으로 옮기거나 촬영자가 직접 가까이 이동하는 방법을 먼저 사용하시면 됩니다. 배율을 바꿀 때는 화면에 보이는 크기만 확인할 게 아니라 대상의 형태가 자연스러운지, 배경이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은지, 화질과 밝기가 유지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됩니다. 또한 촬영 중에 배율을 자주 바꾸면 화면의 밝기나 색이 갑자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 촬영에서는 한 장면 안에서 배율을 계속 변경하기보단 0.5배 장면과 1배 장면, 2배 장면을 각각 나누어 촬영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0.5배는 넓은 공간을 보여줄 때, 1배는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기본 촬영을 할 때, 2배는 특정 대상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을 정답처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촬영 화면을 직접 확인하면서 대상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보이고 전달하려는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나는 배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영상의 해상도와 프레임 설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상도는 영상 화면을 구성하는 픽셀의 수를 의미합니다. 픽셀 수가 많을수록 화면에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으며 영상을 확대하거나 일부를 잘라 사용하더라도 비교적 선명한 화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비교 이미지를 보시면 HD, FHD, QHD, 4K, UHD 순서로 화면을 구성하는 픽셀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D는 1280 곱하기 720, FHD는 1920 곱하기 1080, QH는 2560 곱하기 1440, 4K는 4840 곱하기 2160의 해상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매장 소개 영상이나 SNS, 유튜브용 콘텐츠는 FHD 해상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FHD는 화질과 파일 용량의 균형이 비교적 좋아 촬영과 편집 과정에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4K는 촬영 후 화면의 일부를 확대하거나 가로로 촬영한 영상을 세로 화면에 맞게 잘라 사용하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원본에 더 많은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편집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다만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파일 용량이 커지며 저장 공간과 편집 기기의 성능에도 더 많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가장 높은 해상도를 선택하기보다는 촬영 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편집하실 것인지를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레임 또는 FPS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은 1초 동안 기록되는 이미지의 수를 의미합니다. 30프레임은 매장 소개나 상품 홍보처럼 일반적인 영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에 무난한 설정입니다. 60프레임은 커피를 따르거나 음식을 조리하는 모습처럼 움직임이 빠른 장면을 보다 부드럽게 기록하거나 이후 영상을 느리게 재생하는 슬로우 모션 편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60프레임은 30프레임보다 더 많은 빛과 저장 용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FHD 30프레임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을 확대하거나 잘라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4K를 고려하시고 빠른 움직임이나 슬로우 모션이 필요하다면 60프레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화면 비율입니다.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는 완성된 콘텐츠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사용할 채널을 정하면 세로로 촬영할지, 가로로 촬영할지, 어떤 화면 비율을 선택할지도 결정이 쉬워집니다. 먼저 릴스, 쇼츠, 틱톡처럼 스마트폰 화면을 세로로 보면서 이용하는 플랫폼에서는 9:16 세로 비율이 주로 사용됩니다. 화면 전체를 세로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인물의 전신이나 세로로 긴 상품, 위아래로 진행되는 작업 과정을 보여주기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미용실에서 고객의 머리를 위쪽부터 어깨까지 보여주거나 카페에서 음료가 완성되는 과정을 위에서 아래로 담고 싶다면 세로 화면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일이나 시술 장면처럼 손동작을 가까이 보여주는 짧은 영상에도 9:16 비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일반 영상이나 홈페이지, 매장 모니터처럼 가로 화면 중심으로 보는 컨텐츠에서는 16:9 가로 비율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로 화면은 좌우 공간이 넓기 때문에 매장 전체의 분위기나 여러 사람의 모습, 상품과 주변 공간을 함께 보여주기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장 입구에서 내부까지 넓게 보여주거나 강사가 설명하는 모습과 시연 장면을 한 화면에 함께 담을 때는 가로 화면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피드에서는 정사각형인 1:1이나 세로형인 4:5 비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1은 상품을 화면 중앙에 안정적으로 보여주기에 좋고 4:5 비율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사진이 비교적 크게 보이면서도 상품과 인물을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화면 비율을 촬영이 끝난 뒤에도 결정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가로로 촬영한 영상을 세로 화면에 맞추기 위해 양쪽을 많이 자르게 되면 상품이나 사람의 일부가 화면 밖으로 잘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로로 촬영한 영상을 가로 콘텐츠에 사용하면 좌우에 빈 공간이 생기거나 화면을 크게 확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전에 사용할 채널을 먼저 정하고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세로로 잡을지 가로로 잡을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촬영 중간에 방향을 자주 바꾸기보다는 같은 장면을 세로로, 가로로 각각 촬영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의 사진이나 영상을 여러 채널에서 사용할 예정이라면 중요한 상품이나 인물은 화면 중앙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의 가장자리에 중요한 대상을 두면 다른 비율로 자르는 과정에서 일부가 잘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상 주변에는 어느 정도 여백을 남겨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상품이나 얼굴을 화면에 꽉 채우면 세로형이나 정사각형이나 변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반대로 주변에 적당한 여백이 있으면 화면을 자르거나 자막 홍보 문구를 넣기가 쉬워집니다. 영상의 경우에는 자막이나 플랫폼 버튼이 화면의 위쪽이나 아래쪽에 표시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됩니다. 중요한 상품이나 얼굴, 손동작은 화면의 가장 위나 아래에 붙이지 않고 중앙 영역에 배치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세로형 플랫폼에서는 9:16 세로 비율,
일반적인 가로 영상에서는 16:9 가로 비율, 인스타그램 피드에서는 1:1이나 4:5 비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면 비율을 정답처럼 외우기보다는 컨텐츠를 어디에 보여줄 것인지, 화면 안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여줄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촬영 목적과 사용 채널을 먼저 정하면 적절한 화면 비율도 자연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홍보에 활용하기 좋은 구도입니다. 구도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촬영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보여줄 것인지 한 가지를 정하면 구도의 절반은 이미 결정됩니다. 상품을 보여주고 싶다면 상품이 화면에서 분명하게 보이도록 배치하고, 서비스 과정을 보여주고 싶다면 손동작과 작업 장면이 잘 보이도록 촬영하시면 됩니다. 화면 안에 너무 많은 요소를 넣기보다는 핵심 대상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주변에는 적당한 여백을 남기면 안정적인 구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촬영 목적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촬영 목적은 크게 매장 분위기, 상품 특징, 고객 경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촬영 목적에 따라 화면에 담아야 할 대상과 촬영 거리, 구도도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매장 분위기입니다. 매장 분위기를 보여줄 때는 공간과 조명, 인테리어, 좌석 배치처럼 매장의 전체적인 인상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넓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카페라면 태블릿과 좌석, 조명, 진열대가 함께 보이도록 촬영할 수 있습니다. 미용실이라면 시술 공간과 거울, 의자, 조명이 정돈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꽃집이라면 매장 안에 다양한 꽃이 진열된 모습과 전체적인 색감과 함께 담으면 됩니다. 이러한 장면은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기 전에 공간의 크기와 분위기를 미리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매장의 분위기를 촬영할 때는 한 가지 상품을 크게 보여주기보다는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조금 넓게 촬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화면을 넓게 촬영한다고 해서 매장 안에 모든 것을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촬영 목적과 관계없는 박스나 전선, 개인 물품이 보인다면 미리 정리하고 매장의 장점이 잘 드러나는 방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상품의 특징입니다. 상품의 특징을 보여줄 때는 고객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을 가까이에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상품 전체의 모양뿐만 아니라 색과 질감, 크기, 세부 디자인이 잘 드러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는 디저트의 표면이나 크림의 질감, 음료의 색을 가까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꽃집에서는 꽃잎의 색감과 꽃다발의 구성, 포장 재질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네일샵에서는 손톱의 색과 디자인, 장식의 세부적인 모습을 가까이에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상품의 특징을 촬영할 때는 주변의 배경이 너무 복잡하지 않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 뒤에 여러 물건이 함께 보이면 시선이 분산될 수 있으므로 보여주려는 상품이 화면에서 가장 먼저 보이도록 배치하면 됩니다. 또한 상품의 실제 색과 질감이 자연스럽게 보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명이 너무 노랗거나 밝은 부분이 하얗게 날아가면 상품의 특징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 경험입니다. 고객 경험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선택되고 전달되며 이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진열된 상품을 살펴보거나 고르는 모습, 직원이 완성된 상품을 전달하는 모습, 음료를 받아 마시는 모습 등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미용실이나 네일숍에서는 상담하는 모습이나 시술이 진행되는 모습, 완성된 결과를 고객이 확인하는 장면을 담을 수 있습니다. 완성된 상품만 촬영하면 상품의 형태와 특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객이 상품을 고르거나 전달받는 장면이 더해지면 매장에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꽃다발을 촬영하더라도 테이블 위에 놓인 꽃다발은 상품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진이 됩니다. 반면 직원이 고객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모습은 선물과 서비스 경험을 보여주는 사진이 됩니다. 이처럼 같은 상품을 촬영하더라도 어떤 장면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전달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한 장의 사진에 매장과 상품, 직원, 고객, 가격표까지 모두 담으려고 하면 화면이 복잡해지고 무엇을 보여주려는 사진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장면에는 한 가지 촬영 목적을 정하면 됩니다. 매장 분위기를 보여주는 장면, 상품의 특징을 보여주는 장면, 고객 경험을 보여주는 장면을 각각 나누어 촬영하면
이후 콘텐츠를 제작할 때도 필요한 원본을 선택하기가 쉬워집니다. 촬영 전에 이 장면에서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정해보시면 됩니다. 그 목적이 정해지면 촬영 거리와 구도, 화면에 담을 대상도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이제 각각의 촬영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면 구도입니다. 정면 구도는 촬영 대상의 앞쪽에서 수평을 맞추어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매장의 입구나 카운터, 진열대처럼 좌우 구조가 정돈되어 있는 공간을 보여줄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장 입구를 촬영한다면 간판과 출입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벽면에서 촬영하면 됩니다. 카운터나 상품 진열대를 촬영할 때도 선반의 가로선과 세로선이 화면에 평행하게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면 구도는 상품과 공간의 구조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화면의 중심이 어긋나거나 수평이 기울어지면 정돈된 공간도 불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격자선을 켜고 바닥이나 선반에 선이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45도 시선 구도입니다. 45도 사선 구도는 촬영 대상을 완전히 정면에서 바라보지 않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해 비스듬한 방향에서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도는 상품의 앞면과 옆면을 함께 보여줄 수 있어 상품의 형태와 부피감을 표현하기 좋습니다. 테이블 위의 상품과 뒤쪽 매장 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디저트를 촬영할 때 정면에서만 촬영하면 디저트의 높이나 테이블 위의 구성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촬영 위치를 약간 옆으로 옮기면 디저트의 앞면과 옆면, 음료의 주변 공간까지 함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꽃다발이나 포장 상품도 45도 방향에서 촬영하면 정면의 디자인과 옆쪽 부피감을 함께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용실이나 네일숍에서는 작업 중인 손동작과 고객의 모습을 한 화면에 함께 담을 때 활용하면 됩니다. 다만 촬영 각도를 너무 많이 틀면 상품의 형태가 왜곡되거나 배경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면에서 촬영한 뒤 몸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한두 걸음 옮겨 화면을 비교하면 됩니다. 상품과 공간이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위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클로즈업 구도입니다. 클로즈업은 촬영 대상에 가까이 다가가 상품의 질감과 세부적인 특징을 크게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고객이 실제로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할 만한 부분을 강조할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일숍에서는 손톱의 색과 장식, 미용실에서는 머릿결이나 시술 결과처럼 세부적인 부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클로즈업을 촬영할 때는 화면을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단 촬영자가 직접 대상에 가까이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줌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화질이 떨어지고 작은 흔들림도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가까이 촬영하면 무엇을 보여주는 사진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품 전체가 보이는 사진과 디테일을 보여주는 클로즈업 사진을 각각 촬영해 두면 됩니다. 전체 사진은 상품 형태를 설명하고 클로즈업 사진은 질감과 특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여백 있는 구도입니다. 여백 있는 구도는 상품이나 사람을 화면 중앙에 가득 채우지 않고 반대쪽에 비교적 단순한 공간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홍보 콘텐츠에는 상품명이나 가격, 행사 정보, 예약하기와 같은 문의 문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촬영 화면을 상품과 사람으로 가득 채우면 글자를 넣을 공간이 부족해지고 결국 문구가 상품이나 얼굴 위에 겹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화면 오른쪽에 배치했다면 왼쪽에는 홍보 문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백을 남기시면 됩니다. 인물을 왼쪽에 배치했다면 오른쪽에 행사명이나 예약 안내를 넣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백으로 사용할 부분은 가능한 단순해야 됩니다. 직선이나 장식품, 진열 상품이 복잡하게 보이는 공간은 글자를 넣어도 잘 읽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벽이나 테이블처럼 색과 형태가 단순한 부분을 여백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같은 사진을 가로형과 세로형 콘텐츠에 모두 사용할 예정이라면 상품이나 얼굴을 화면 가장자리에 너무 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대상 주변에 여유를 남겨두면 이후 화면 비율을 변경하거나 일부를 잘라 사용할 때도 편집하기 수월해집니다. 정리하면 정면 구도는 정돈된 구조를 보여줄 때, 45도 사선 구도는 상품과 공간을 함께 보여줄 때, 클로즈업 구도는 상품의 질감과 세부적인 특징을 강조할 때, 여백 있는 구도는 홍보 문구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할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구도만 정답처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상품이나 공간을 정면, 사선, 클로즈업, 여백 있는 구도로 각각 촬영해두면 콘텐츠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원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격자선을 활용해 화면 안에서 사람과 상품을 어디에 배치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격자선은 화면의 가로와 세로로 각각 세 부분으로 나누어주는 촬영 보조선입니다. 격자선을 켜면 화면 안에 4개의 교차점이 만들어지는데 이 교차점의 기준으로 얼굴이나 손, 상품처럼 중요한 대상을 배치하면 구도를 잡기가 쉬워집니다. 먼저 사람을 촬영할 때는 얼굴이나 눈의 위치를 위쪽 교차점 근처에 두시면 됩니다. 사람의 얼굴을 화면 정중앙에만 배치하는 것보다 위쪽 교차점 가까이에 두면 머리 위에 공간이 지나치게 많이 남는 것을 줄일 수 있고 화면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인물이 옆을 바라보고 있거나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시선이나 움직임이 향하는 쪽에 여백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물이 화면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른쪽에 조금 더 공간을 남겨놔야 시선이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상품이나 손동작을 강조하고 싶다면 해당 대상을 아래쪽이나 옆쪽 교차점 근처에 배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음료를 따르는 손, 꽃다발을 포장하는 손, 내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처럼 핵심 행동이 있는 위치를 교차점 가까이 두면 사람이 중요한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겠습니다. 인물의 얼굴은 위쪽 교차점 근처에 있고 손동작은 아래쪽 교차점 가까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얼굴과 손이 화면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물이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얼굴은 화면의 한쪽 끝에 있고 손동작은 반대쪽 끝에 있다면 두 대상의 관계가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과 행동을 함께 보여줄 때는 얼굴과 손이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촬영 거리를 조절하면 됩니다. 오른쪽 사진에서는 인물의 얼굴과 진열된 상품이 서로 다른 교차점 근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물과 상품을 한 화면에 담으면서도 어느 한쪽에만 시선이 몰리지 않기 때문에 전체 구도가 균형 있게 보입니다. 이런 구도는 직원이 상품을 소개하거나 고객이 진열된 상품을 살펴보는 장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 화면 중앙에 크게 담으면 어떤 매장인지 알기 어렵고 상품만 크게 담으면 누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사람과 상품을 서로 다른 교차점에 배치하면 두 가지 정보를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격자선을 사용할 때는 화면의 수평과 수직도 함께 확인해야 됩니다. 매장 선반이나 테이블 문틀처럼 직선이 많은 장면에서는 선이 기울어지면 공간 전체가 불안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격자선과 매장은 가로선, 세로선을 비교하면서 촬영 기기가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촬영 대상을 교차점에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격자선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아니라 화면 안에 중요한 대상을 어디에 배치할지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대상이 교차점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촬영 목적이 분명하고 화면이 자연스럽다면 그대로 촬영해도 됩니다. 모든 대상을 화면 중앙에 모으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과 상품, 손동작을 모두 중앙에 겹쳐 배치하면 답답해지고 각각의 대상이 잘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대상을 교차점 주변에 나누어 배치하면 화면에 여유가 생기고 시선도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구도를 확인할 때는 주요 대상만 보지 말고 화면의 가장자리와 배경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화면 끝에서 사람의 손이나 상품이 어색하게 잘리진 않는지, 머리 위에 불필요한 공간이 지나치게 많지는 않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격자선은 얼굴과 손, 상품의 위치를 정하고 화면의 수평과 균형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중요한 대상을 교차점 근처에 배치하되 촬영 목적과 화면의 흐름에 맞게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홍보 문구나 자막을 넣을 예정이라면 촬영 단계에서 글자가 들어갈 공간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여백을 어떻게 확보하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콘텐츠에는 상품 설명이나 가격, 행사 정보와 같은 자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하기나 문의하기처럼 고객 행동을 유도하는 문구나 버튼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촬영 화면을 상품이나 사람으로 가득 채우면 이후 문구를 넣을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결국 글자가 상품이나 얼굴 위에 겹치거나 문구를 넣기 위해 화면을 억지로 자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할 때는 상품이나 사람을 화면 한쪽에 배치하고
반대쪽에는 비교적 깨끗한 공간을 남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화면 오른쪽에 배치했다면 왼쪽에는 상품명이나 가격, 예약 안내 문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백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이때 여백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은 아닙니다. 고객이 문구를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편집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경에 물건이나 장식이 너무 많으면 글자를 넣어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백으로 사용할 부분은 가능하면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문구가 들어갈 위치를 정할 때는 상품이나 얼굴, 중요한 손동작을 가리지 않는지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촬영 전에는 이 사진이나 영상을 가로 콘텐츠로 사용할지 세로형 콘텐츠로 사용할지 함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채널에서 사용할 예정이라면 중요한 대상 주변에 조금 더 넓은 여백을 남겨두면 이후 SNS 게시물이나 썸네일, 상세 페이지 등으로 활용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이처럼 촬영 단계에서부터 문구가 들어갈 공간을 준비하면 이후 편집 과정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다음은 영상 촬영입니다. 영상 촬영은 길고 복잡하게 촬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장면에는 한 가지 행동만 담고 카메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짧게 촬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따르는 모습, 꽃다발을 포장하는 모습, 상품을 전달하는 모습을 각각 나누어 촬영하면 필요한 장면을 선택하고 연결하기가 쉬워집니다. 또한 장면별로 짧게 촬영하면 흔들리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기 쉽고 영상의 순서를 바꾸거나 자막과 음악을 넣을 때도 편집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지금부터 짧은 영상 원본을 촬영할 때 확인해야 할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촬영할 때는 5가지 기본 원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한 장면을 5초에서 10초 정도로 짧게 촬영하는 것입니다. 영상이라고 해서 한 번에 모든 과정을 길게 촬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면을 너무 길게 촬영하면 나중에 필요한 부분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촬영자의 움직임이나 불필요한 대화, 화면 흔들림까지 함께 담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음료가 완성되는 과정을 촬영한다고 하면 원두를 담는 장면, 커피를 추출하는 장면, 우유를 붓는 장면, 완성된 음료를 전달하는 장면을 각각 나누어 촬영하시면 됩니다. 꽃다발을 만드는 과정도 꽃을 고르는 장면, 줄기를 정리하는 장면, 포장지를 두르는 장면, 리본을 묶는 장면으로 나누어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긴 과정을 여러 개의 짧은 장면으로 나누면 각 행동이 명확해지고 이후 필요한 장면만 골라 사용하기도 쉬워집니다. 5초에서 10초를 반드시 정확하게 맞춘다기보다는 중요한 건 하나의 행동이 시작되고 끝나는 모습을 짧고 분명하게 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촬영의 시작과 끝에 1초에서 2초의 시간의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자마자 바로 움직이면 영상의 첫 부분에 촬영 기기가 흔들리거나 손가락이 화면에 닿는 모습이 담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동이 끝나자마자 촬영을 종료하면 편집할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버튼을 누른 뒤 1초에서 2초 정도 화면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 행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행동이 끝난 뒤에도 바로 촬영을 종료하지 않고 같은 구도를 잠시 유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장면을 촬영한다면 상품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잠시 기다린 뒤 전달 동작을 시작하면 됩니다. 상품을 전달한 뒤에도 손을 바로 내리지 않고 잠시 유지하면 장면을 자연스럽게 자르고 연결하기가 쉬워집니다. 음료를 따르는 장면도 잔과 주전자를 화면에 배치한 상태에서 잠시 기다리고 음료를 따른 뒤에도 완성된 잔을 1초에서 2초 정도 보여주면 됩니다. 세 번째는 한 컷에 한 가지 움직임만 담는 것입니다. 촬영하면서 좌우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화면을 확대하고 다시 위아래로 움직이면 보는 사람은 어디를 봐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움직임이 많아질수록 촬영자의 손떨림도 더욱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매장 내부를 보여주고 싶다면 카메라를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는 장면을 하나 촬영하면 됩니다. 진열대를 위에서 아래로 보여주고 싶으면 카메라를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장면을 하나 촬영하시면 됩니다. 상품의 세부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면 가까이 촬영한 고정 장면을 남기시면 됩니다. 한 장면에 여러 움직임을 넣는 것보단 목적에 따라 움직임을 나누어 촬영하는 것이 화면도 안정적이고 내용도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네 번째는 같은 장면을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 촬영하는 것입니다. 촬영할 때는 괜찮아 보였더라도 나중에 확인하면 초점이 다른 곳에 맞아 있거나 손이 화면을 가렸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배경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만 촬영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장면이 없습니다.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촬영할 때는 완전히 똑같이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넓게 촬영하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가까이 촬영하고, 세 번째는 다른 방향에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저트 위에 소스를 붓는 장면이라면 첫 번째는 테이블과 손이 함께 보이도록 촬영하고, 두 번째는 디저트와 소스가 가까이 보이도록 촬영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손떨림이 심한 경우 촬영기기를 고정하는 겁니다. 영상에서는 작은 흔들림도 사진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상을 확대하거나 걸으면서 촬영하면 흔들림이 더욱 눈에 띕니다. 촬영할 때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한 손으로 가볍게 잡기보다는 두 손으로 단단히 잡으면 됩니다. 팔꿈치를 몸에 붙이면 손의 움직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테이블이나 카운터가 있다면 촬영기기를 올려두거나 손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촬영해야 한다면 작은 삼각대나 거치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영상은 길게 촬영하기보다는 하나의 행동을 짧게 나누어 촬영하고 시작과 끝에 여유를 남기면 됩니다. 한 컷에는 한 가지 움직임만 사용하고 같은 장면을 여러 번 촬영하며 흔들림이 심할 때는 촬영기기를 고정하면 됩니다. 좋은 영상 원본은 화려한 카메라의 움직임보다 화면이 안정적이고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지 명확한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영상 촬영에서 자주 활용되는 카메라 움직임 4가지를 그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의 움직임은 화면을 화려하게 만드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원하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움직임을 사용하기 전에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보여주려 했는지 먼저 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패닝입니다. 패닝은 카메라의 위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촬영 방향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촬영자가 옆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카메라의 방향만 좌우로 바꾸는 움직임입니다. 패닝은 매장 전체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보여주거나 진열된 상품을 순서대로 소개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꽃집에서는 진열된 꽃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보여줄 수 있고, 미용실에서는 여러 시술 공간이나 좌석을 연결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패닝 촬영하기 전에는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멈출지 정하지 않은 상태로 촬영하면 화면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거나 중간에 방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틸트입니다. 틸트는 카메라의 위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촬영 방향을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장 간판에서 출입문으로 화면을 내려오거나 테이블 위의 상품에서 직원의 얼굴로 시선을 이동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틸트도 패닝과 마찬가지로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미리 지정해야 됩니다. 촬영 도중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거나 위아래 방향을 반복하면 화면이 불안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풀아웃입니다. 풀아웃은 촬영 대상과 가까운 위치에서 시작한 뒤 카메라가 실제로 뒤로 천천히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상품의 세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카메라가 뒤로 이동하면서 주변 공간과 상황을 함께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상품에서 매장 전체로 정보를 확장하거나 영상 마지막에 전체 장면을 보여줄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예를 들면 완성된 디저트를 가까이 보여준 뒤 천천히 뒤로 이동하면서 테이블과 매장 분위기까지 함께 보여줄 수 있습니다. 폴아웃은 카메라가 실제로 이동하기 때문에 대상과 배경의 관계가 함께 변하고 공간감이 느껴집니다. 다만 뒤로 걸으면서 촬영하기 때문에 주변의 의자나 계단, 다른 사람과 같은 장애물이 없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줌입니다. 줌은 카메라의 위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화면의 배율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입니다. 줌인하면 상품의 특정 부분이나 작업 과정을 조금 더 크게 보여줄 수 있고, 줌아웃하면 대상 주변의 공간을 함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술 장면에서는 전체 작업 모습을 보여준 뒤 손이나 도구가 움직이는 부분을 크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에서는 화면을 확대할 때 실제 렌즈가 바뀌는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 디지털 방식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질이 떨어지고 작은 흔들림도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을 사용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컷에 한 가지 움직임만 담는 것입니다. 패닝을 하면서 동시에 줌을 사용하거나 틸트를 하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뒤로 이동하면 보는 사람의 시선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패닝 장면, 틸트 장면, 풀아웃 장면을 각각 나누어 촬영하면 화면도 안정적으로 보이고 편집하기도 쉬워집니다. 모든 장면의 움직임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품과 색과 형태, 손동작처럼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보여줘야 될 때는
카메라를 고정한 장면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패닝은 좌우 공간을 보여줄 때, 틸트는 위아래 정보를 보여줄 때, 풀아웃은 세부적인 장면에서 주변 공간까지 확장될 때, 줌은 특정 대상을 화면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움직임의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를 천천히 일정하게 유지하고 시작과 끝에 여유를 남기며 이 장면에서 무엇을 보여줄지 분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소리와 주변 환경입니다. 영상은 화면뿐만 아니라 소리도 함께 기록됩니다. 따라서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는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잠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손님의 대화나 외부 공사 소리, 냉장고의 환풍기 소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들어가지 않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촬영할 땐 잘 느끼지 못하더라도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면 이러한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장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커피 내려오는 소리, 포장지가 접히는 소리, 음식을 조리하는 소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소리를 현장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장음은 화면만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생동감과 분위기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리를 없애기보다는 촬영 목적에 도움이 되는 소리와 방해되는 소리를 구분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매장에서 재생 중인 음악이 영상에 크게 녹음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 선명하게 녹음되면 영상 플랫폼에 게시할 때 음소거가 되거나 콘텐츠 활용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촬영한 원본 가운데 어떤 장면을 선택하면 좋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이 끝났다면 지금 보이는 6가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진이나 영상이 흔들리지 않고 선명하게 촬영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초점이 흐리거나 손떨림이 심한 경우 편집 과정에서 완전히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장면인지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화면이 지나치게 어둡거나 밝지 않은지 확인해야 됩니다. 상품의 형태와 색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거나 밝은 부분의 세부 정보가 사라졌다면 다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상품이나 공간이 화면에서 분명하게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화면 안에 불필요한 물건이 많거나 중요한 대상이 작게 보인다면 무엇을 보여주는 장면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매장의 분위기와 상품의 실제 색감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조명이 섞이거나 역광이 강하면 음식이나 꽃, 피부색이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촬영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확인합니다. 매장 분위기를 보여주는 장면인지, 상품의 특징을 강조하는 장면인지, 고객이 서비스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막이나 홍보 문구를 넣을 여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가격이나 행사 정보, 예약 안내 등 문구를 넣을 계획이라면 상품이나 얼굴을 가리지 않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사진이나 영상이 여러 가지 있으면 가장 선명하고 촬영 목적이 분명한 원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한 원본은 SNS 게시물이나 홍보 영상, 상세 페이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본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원본은 촬영 전부터 결정됩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 렌즈가 깨끗한지, 빛은 충분한지, 초점은 잘 맞는지, 어떤 비율을 사용할 것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한 장면에는 한 가지 목적을 담습니다. 매장 전체의 분위기를 보여줄지, 상품의 특징을 강조할 것인지, 서비스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줄 것인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촬영 목적이 분명하면 구도와 거리, 화면에 담아야 할 대상도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사진은 여백이 있고 영상은 짧고 안정적으로 촬영합니다. 사진에는 홍보 문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백을 남기시면 됩니다. 영상은 한 컷에 한 가지 움직임을 담고 시작과 끝에 1초에서 2초 정도의 여유를 두면 편집하기가 쉬워집니다. 오늘 살펴본 기준을 바탕으로 매장과 상품 서비스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사진과 영상을 직접 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한 원본은 SNS 게시물과 홍보 이미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